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 학술회의에 다녀오면서 제 인생의 가장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경험들을 겪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한국 따위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연구소 소장님이 동북공정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저와 동료들을 한국 학술회의에 꼭 참석시키겠다고 했을 때 전 속으로 하필이면 한국이라니 뒤처진 나라라 볼 것도 먹을 것도 없을 텐데 차라리 일본이나 동남아가 낫지 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아니, 다른 나라면 조금 낫겠지만 굳이 한국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며 거의 대놓고 반발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저는 탕휘안이라고 합니다. 베이징대 역사학부 교수로서 고구려와 발해가 중국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학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학자들은 꼭 고구려 발해는 한국사라고 우기면서 마치 자기네 문화라고 모든 걸 끌어안으려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불쾌함이 치밀거든요. 제 주변 동료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국에 가봐야 얻는 것도 없고 분명 서로 말싸움만 벌어질 텐데 뭐하러? 이런 분위기였죠. 아시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겠어요? 더러워서 피하지.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이미 행사 주최 측과 연락을 마쳤고 우리가 불참하면 서방학자들이 온통 한국 편을 들어 중국을 비난할 거라며 강하게 밀어붙이셨어요.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놓으셨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비행기가 결항이라도 되어 못 가면 좋을 텐데 하는 터무니없는 기대까지 했으니까요. 드디어 다음날 이른 아침 언제나 그렇듯 베이징의 탁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도너츠를 먹으며 비행기 시간을 기다렸지만 동료들 표정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정말 가기 싫다. 그래도 비행시간이 짧으니 다행이다. 이런 한탄 섞인 말이 오갔죠. 저 역시 속으로 한국에 간들 뭘 배우겠어? 중국이 훨씬 크고 역사가 깊지. 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채 안 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를 보며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아니 많이 놀랐어요. 겉보기엔 꽤 넓고 시설도 깔끔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제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아 곧바로 베이징 공항만 못하겠지 하고 혼잣말로 내뱉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심사관이 중국어로 니하오라고 인사하자 괜히 더 무뚝뚝하게 굴었습니다. 뭐야, 괜히 환대하는 척하네. 우리 보고 돈 쓰라는 거겠지. 어디서 우리를 호구로 보고 있어? 뻔할 뻔자였죠. 짐을 찾고 공항 로비로 나오니 학술회의 주최 측에서 보내준 안내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에 영어와 중국어를 섞었으며 반갑게 맞이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뭐야, 제법 잘생겼네. 이렇게 친절하면 더 의심스럽지 하고 느꼈습니다. 빨리 차로 안내해주세요. 라고 냉랭하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죠.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서는 동안 오른쪽 창밖을 내내 주시했습니다. 동료 하나가 생각보다 잘 정돈돼 있네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저는 곧바로 이 시간이라서 그럴 뿐이야. 러시아어 되면 엄청 막힐 거야. 하고 쏘아붙였어요. 다른 동료들도 저를 거들면서 베이징이나 상하이가 훨씬 대단하지. 하며 눈이 반짝이더군요. 솔직히 제 심정? 그 풍경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절대 티 낼 수 없었죠. 괜히 마음 한켠이 조급해졌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으면 학술회의도 만만치 않게 치열하겠구나 하고요. 호텔에 도착해보니 로비가 제법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중국 5성급 호텔에 비하면 작은 편이네. 하며 딱히 감탄도 못하게 폄하부터 했죠. 뷔페 식사마저 맛이 괜찮았는데 그 순간에도 우리는 양꼬치나 각종 전통 요리가 훨씬 풍부하지 여긴 외국 것만 주워 섞었잖아. 라며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래야 제 자존심이 지켜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다음날 아침 본격적인 학술회의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에 갔을 때 저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개회식에서 한국 측 연설자는 고구려 발해는 독자적 왕조이며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른 귀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는데 듣자마자 한숨부터 나오더군요. 역시 저렇게 말하겠지. 또 우기는구나. 옆에서 동료들도 눈살을 찌푸렸고요. 두 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미국 교수는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쉽다고 지적했어요. 전 그 말이 곧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들려서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오히려 한국이 민족주의야. 라는 반박을 수도 없이 되뇌었죠. 점심 후에 제가 발표할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북아 고대사 분쟁과 협력. 제 차례가 오자마자 저는 PPT를 띄워놓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탕휘안입니다. 베이징에 있는 국립대학교 역사학부에서 동북공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구려와 발해가 왜 중국 소수민족 정권인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정중히 시작하는데 속으로는 내 논리로 이 무대를 장악해보겠다는 자신감이 용솟음쳤죠. 저는 중국 정사에 기록된 조공관계, 발해가 당나라와 사신 교류를 했다는 부분 등을 근거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국 영토다. 고구려와 발해는 명백히 중국사의 일부라는 결론을 강조했어요. 그러자 독일 학자가 곧바로 손을 들더니 고구려가 당나라와 대등하게 전쟁을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 완전히 중국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더군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소수민족 왕조가 중원 왕조와 전쟁을 벌이는 사례는 많았습니다. 민족 개념이 현대와 다르니까요. 중국 역사 안에 포함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미국 학자도 거들었습니다. 그럼 고구려 발해인들이 스스로를 중국 소수민족이라 인식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당시 사람들의 민족의식은 현대와 달랐다. 그리고 중국 사서가 그렇게 기록해뒀으면 그게 바로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그때부터 청중 몇몇은 살짝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세션이 끝나자 주변에서는 중국이 또 동북공정 논리를 반복한다는 수군거림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전 상관없어. 난 내 주장을 충분히 펼쳤다며 스스로를 달랬죠. 이후 다른 나라 학자들도 잇따라 발표했는데 대부분 고구려 발해가 독자적인 왕조이며 현대 중국과 직접 연결시키긴 어렵다는 입장이 주류였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된다. 한국이랑 서방 학자들이 죄다 한국 편이다라고 속에서 끌어올랐습니다. 다른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펜으로 탁자를 두드리고 고개를 절레절레하며 내색을 했어요. 특히 한국 학자의 발표가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고려로 이어졌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당장이라도 그건 새빨간 거짓말 이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제한된 질의 시간 때문에 충분히 반박할 틈이 없었어요. 휴식 시간에 서양학자들과 대화를 시도해보았지만 그들은 동북공정은 정부 차원의 정치 프로젝트라고 비판했고 저는 한국이야말로 민족주의적이라고 고함을 지르듯 반박했습니다. 주변 한국 대학원생들도 무언가 속닥대며 저를 흘끗 보더군요. 저는 귀가 얇아져서 혹시 저 중국인 너무 고집불통이라고 비웃고 있나 싶어 더욱 기분이 나빴습니다. 학술회의가 중반쯤 흘러갈 때 주최 측이 국립중앙박물관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학자들과 함께라 마지못해 참여했는데 거기서 저는 또 한 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를 전부 한국 고대사로 소개한 전시 설명판을 보는데 순간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결국 박물관 해설사에게 대놓고 항의했어요. 발해가 왜 한국사로 분류됩니까? 발해는 만주 지역을 기반으로 했고 그건 중국 땅 아닙니까? 해설사는 한국학계의 주류 해석입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와도 연결되었다고 봅니다. 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거의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완전히 왜곡이에요. 발해가 당나라에 조공 바쳤다는 기록도 있는데 왜 당신들은 무시합니까? 그 장면을 본 스태프가 달려와 박물관 안에서 큰 소리 내시면 곤란하다고 말릴 정도였죠. 여럿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외국인들한테서도 저 사람 왜 저렇게 흥분해? 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전 너무 분해서 화장실로 가서 물이라도 끼얹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대규모 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토론 주제는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패널로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이 나왔고 저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작정하고 한국 측에 일침을 놓으려 했습니다. 토론 초반 한국 측 학자는 고구려 발해가 현대 중국 영토 일부에 걸쳐 있었다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문화정치적으로 독자성을 띄었고 한민족과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귀에 거슬릴 정도로 부드러운 태도였지만 저는 바로 마이크를 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공 외교가 엄연히 있었고 만주는 전통적으로 중국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왜 고구려 발해를 전부 자기 역사의 연장선으로 포장합니까? 서양 학자들이 고대 국가를 현대 민족 국가의 틀로 재단하기 조심스럽다고 하자 저는 그 말은 한국 쪽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라고 받아쳤어요. 순간 청중석 여기저기서 키득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저걸 날 비웃는 소리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토론은 평행선을 달렸고 제가 양보할 생각 없다.
말을 마치자 서양 학자 일부가 고개를 살짝 흔들고 한국 학생들은 굳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폐막식에서 한국 측은 좋은 기억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전 이미 감정이 한계치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더 머물 필요 없습니다. 곧 돌아갈 겁니다. 라고 단번에 말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서양 교수들이 저 사람들하고는 아무 대화가 안 된다. 마치 벽한테 말하는 것 같다고 하는 걸 듣게 되었죠. 순간 제 혈압이 오르는데 동료가 말려서 그냥 꾹 참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 대합실에서는 한국인 학생들마저 중국 분들은 너무 정치적이던데 얘기가 통하질 않아라며 웃는 소리를 듣고 전치가 떨렸습니다. 사실상 제가 한국에서 받은 감정은 굴욕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표정만은 굳게 유지하며 돌아왔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연구소 소장님께 학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국 측이 고구려 발해를 자기들 역사로 우기기에 저도 있는 힘껏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서방 학자들은 우리를 정치적이라 비난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니 소장님은 잘했다. 다만 다음엔 좀 더 세련되게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작 학교 쪽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탕위안 박사가 한국에서 과도하게 다투었다며 다른 동료 교수들이 걱정을 표시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동북 공정은 정치적이라는 게 국제 상식인데 탕위안 박사는 듣지 않는다라는 말이 퍼졌습니다. 학과장까지 국제 이미지를 생각해야 하니 다음 학기 강좌 배정을 보류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왜 제가 문제아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요. 하지만 연구소 소장님도 시기가 시기니만큼 조용히 지내자고 하시니 방법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학교 안에서 고립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뜻을 굽힐 수는 없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분명 중국 소수민족 왕조였다는 게 저의 확고한 소신이니까요. 독립운동가들도 만주에서 활동했으니 사실상 중국 땅이었고 한국이 발전했다 해도 근본은 다 중국 문화 아니냐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절 보고 오래된 민족주의자다, 편협하다고 손가락질해도 전 제 나름의 자존심으로 버틸 겁니다. 한국에서 받은 충격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잘 정비되어 있지? 어쩐지 무시하기 어렵잖아. 하는 불편한 시선이 생겨서 제 마음 어딘가 자격지심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더 강하게 반발하고 싶어졌어요. 중국이야말로 대국이고 문화적 뿌리가 깊다. 고구려 발해는 우리 역사다. 라고요. 저는 이제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초대받아 또 가게 된다면 이번보다 더 거세게 맞설 거예요. 여전히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말할 겁니다. 제게 이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떠들든 흔들리지 않는 소중한 신념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국제무대에서 저의 이 주장이 당연시되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겪은 굴욕과 분노,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제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너무 고집스러워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역사를 지키려는 정당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초라한 결과가 되었고 주위의 시선도 좋지 않지만 전 끝까지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탕위안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